민주당이 돈봉투 10명 의원 의혹이 제기되자 자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대북 송금 관련된 1심 실형 선고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윤관석 의원에 대해서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던 윤관석 무소속 의원 혐의를 부인했죠. 검찰은 이번 주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전해집니다. 그렇다면 오는 30일 국회에 또 한 번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은 세 번째 체포동의안 국면을 맞게 되죠. 노웅래 의원, 민주당은 부결시켰고 이재명 대표 부결시켰죠. 과연 이번 윤관석 의원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부결시킬지 궁금합니다. 물론 윤관석 의원은 억울하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에게 돈을 주라고 지시 권유 전달한 사실 없다. 저의 결백과 억울함을 밝혀내겠다라는 입장도 올렸습니다. 법전 들고 나온 정법전 정혁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청구를 하면 네네. 국회로 무소속이더라도 의원이니까 네네. 체포동의안이 넘어가게 되는 거군요. 네네. 그럼 민주당은 이번에 이제 자당 소속이었던 세 번째 체포동의안 국면을 맞게 되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이 통과시키리라고 보세요? 아니면 부결시키리라고 보세요? 그거는 뭐 정치적으로 고려를 할 거니까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일단은 그 윤관석 의원을 검찰에서는 이번 사건의 거의 총책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는 헤드는 이제 윤관석 의원이고 강내구 감사가 실질적으로 뭐 돈 조달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내구 감사는 뭐 손발 역할 정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정당법에 보면은 당대표 경선 매수죄거든요. 그런데 좀 조항이 희한하게 실질적으로 활동한 사람보다 뒤에서 지시한 사람이 더 형이 세게 돼 있어요. 그래서 3년, 5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윤관석 의원이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는 거 보니까 게다가 이제 강내구 감사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영장이 기각되긴 했지만 결국은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더 그 혐의가 중하다라고 판단되는 윤관석 의원에게 이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당연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녹취록에 대해서 윤관석 의원은 그거 다 편집되고 조작된 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녹취록 다시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내가 회관 돌아다니면서 의원회가 돌아다니면서 만나서 처리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3개를 뺏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 한 의원님들이 최소한 3명 있었다는 이야기고 그 3명한테 뺏겼는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윤관석 의원이 빠져나가려면 강도당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주기 싫은데 어거지로 3명이서 그렇게 꼼짝마라 해가지고 돈봉투 300만 원 들어간 돈봉투를 뺏었다는 이야기인데 그거는 뭐 그렇다라고 강도로 그 신고를 하든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하면 표현은 뺏겼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돈봉투를 줬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명백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정근 사무부총장 같은 경우에 윤관석 의원 관련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은 조심해도 너무 조심해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혐의를 벗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다시 국회에서 또 한동훈 장관 또 나오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한동훈 장관이 또 나오게 되는군요. 또 나와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또 이제 윤관석 의원이 그러니까 계속 체인징 파트너예요. 처음에는 뭐 노웅래 그다음에 이재명 그다음에 윤관석까지 한 명씩 상대하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윤관석 의원 또 나와가지고 다 억울하다 기획수사다 이제는 기획수사라고 이야기해도 돼요. 왜냐하면 탈당했으니까 제가 봤을 때 민주당 소속으로 있으면서 기획수사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말하고 이게 엇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로 논리적 모순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5월 3일 날 탈당하셨으니까 이제는 검찰이 기획수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국민들이 지켜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유는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세요? 구속 사유는 충분하죠. 구속 사유는 충분하고 녹취록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그 윤관석 밑에 강내구가 있었는데 강내구 감사도
구속이 됐으니까 정상적이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정 떳떳하고 정 억울하고 그러면은 제가 그 윤관석 의원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내가 저기 법원에 영장 실질 심사 한번 받아보겠다. 판사님 앞에 서 보겠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면 그때는 저도 윤 의원이 당당한 측면이 있구나라고 인정은 하겠습니다. 예, 과연 민주당이 탈당한 윤관석 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이재명 대표는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사과까지 했는데 사과까지 하고 탈당했는데 만약에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다면 국민적인 여론은 민주당을 어떻게 바라볼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찌됐든 민주당으로선 부담스러운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박용진 의원님. 네.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결하실 거예요? 통과시키실 거예요? 앞서 두 번의 체포동의안 관련해서도 당론 표결은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아마 의원들의 판단은 각각 있었을 것이고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법에도 되어 네. 있는 것처럼 소신과 양심에 따라 이재명 표결을 할 대표 수밖에 없습니다. 체포동의안 때는 하마터면 가결될 수도 있었잖아요. 노웅래 의원 때와 비교해 보면. 그거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의원들이 다 각각이 다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와 관련해서 뭐 당론 그런 의미 없습니다. 의원들이 법무부에서 검찰이 보내온 그 체포동의안의 사유를 설명을 할 거고요. 한동훈 장관이 간략하게 할 건지 아니면 또 미주알 고주알 봉투 소리 같은 거 얘기를 해가면서 시시콜콜 얘기를 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유를 듣고 또 본인의 신상 발언을 듣고 최종적으로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비공개 투표를 진행하는 거니까요. 역시 이번에도 똑같이 그렇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앞서 두 번은 당적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의 적을 가지고 있는 두 명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당적이 없이 탈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의총에서 이 부분과 관련된 특별한 논의가 있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예. 아마도 무소속이기 때문에 가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긴 합니다.